지피지기면 백전불패, 적을 알고 나를 알아 성공 투자로 이끄는 방송, 똑똑하게 주식을 알고 투자하는 문을 열어드립니다. 저는 주얼투 스페셜 2부 진행을 맡은 똑똑, 여러분의 개조와 문지기가 되어드릴 서지영입니다. 여러분, 다들 봄맞이 꽃 구경하고 오셨나요? 이번 주가 벚꽃 개화의 절정시기라고 하는데 제가 오다 보니까 이미 봄바람에 봄비에 꽃송이들은 다 떨어져 있더라고요. 이미 다들 꽃놀이 잘 즐기셨겠지만요. 그러면서 내 마음에 행복, 환기, 어떤 기쁨, 이런 긍정적인 기운들 가득 채우셨겠지만요. 혹시요, 내가 너무 바빠서 이런 행복, 기쁨, 이런 행복 모멘텀과 조금 거리가 멀었다 하시는 시청자분들 계시다면요. 그래서 연인들끼리 손잡고 벚꽃길 거닐면서 사진 찍고 그것도 SNS 올리고 벚꽃놀이 하면서 너무 들떠있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부러웠다 하는 시청자분들 계시다면요.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오늘 저희 주얼투 스페셜 2부에서 여러분의 계좌나무 빨갛게 물들여 드릴 수익 꽃송이 피워드릴 투자 전략 함께 채워가실 수 있도록 제가 중요한 분 한 분 모셨습니다. 저희 주얼투 스페셜 2부 박영근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저희 주얼투 스페셜 2부요. 이번 한 주 냉탕과 온탕을 오갔던 증시 흐름 살펴보고요. 또 여전히 추세가 살아있는 여러 종목들에 대한 다양하고 풍성한 이야기들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박영근 대표님 만나보기 전에요. 저희 지금 잠시 노란톡 오픈 채팅방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박영근 대표님의 노란톡 오픈 채팅방은 두 가지 방법으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스마트폰 일반 카메라로 TV 화면에 QR코드를 찍어주시고 참여 코드 2022 눌러주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문자번호 샵 3772번으로 박영근 세 글자 보내주시면요. 참여 링크 함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는 박영근 대표님이 매일 실시간 시황 브리핑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종목별 대응 전략 궁금하시다면요. 언제든지 질문 주시면 박영근 대표님이 친절하게 답변해드리고 있는데요. 덧붙여 추가 무료 온라인 교육 링크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 시간에만 노란톡 오픈 채팅방 오픈하고 있는데요. 지금 참여하셔서 내 계좌의 고민 그리고 투자 대응 전략도 함께 나눠보시죠. 오늘 우리 계좌에 수익 상승불 가득 켜주실 분 박영근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눕니다. 박영근 대표님 지금 프로필 살펴보겠습니다. 대표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 주도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상대적으로 쉽지 않았던 한 주였는데, 그래도, 최근의 분위기가 어떻게 보면은 소위 말해서 조금 지지여력을 보여줄 만한 조건들이 만들어지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한 주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결국에 중요한 것은 사실상 우리가 최근에 경험을 했었던 과정에서도 지난주, 이번 주, 특히나 이제 4월 달을 시작을 하는 시점에서 현재까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좀 만족할 만한 전반적인 증시의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다거나 이렇게 우리가 느낄 만한 여건들이 형성이 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그러한 과정에서 상당히 많이 아쉬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은 해요. 자, 그런데 이제 매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 내용은 결국에는 우리가 이러한 과정들도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이것도 주식이지 않을까 이러한 이야기를 드렸던 것처럼 결국에는 이러한 과정들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난 1월, 2월, 3월에서도 경험을 했었던 것처럼 눌림 뒤에 반등이 나올 것이다라는 믿음 그리고 기대감과 희망을 가지고 지켜본다라면은 충분히 좋은 결과 앞으로는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일단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뭐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조금 힘든 과정에서도 저희가 또 1시간 동안 열심히 많은 내용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또 새롭게 처음 시작을 하게 되는 새로운 코너도 있기 때문에 이 코너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좀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과 함께 오늘 방송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이 만족할 만한 증시의 분위기는 아니었다라는 이야기 해주시면서요. 언제나 그랬듯 눌림 이후에 반등을 기대해보자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한 주간의 장세를 살펴보고 대응 방안도 마련해보는 시간입니다. 한 주간 우리 증시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장세에 보였습니다. 이번 주 초반, 주 후반부 우리 증시 색채 대비 뚜렷한 모습 보였는데요. 주 초반 국내 증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와 글로벌 공급 차질, 그리고 긴축에 대한 우려까지 우리 증시가 소화해내야 하는 악재가 많은 시기였습니다. 특히 중국 상하이 봉쇄로 인해서 물가 상승의 방향성이 뚜렷하게 나타나면서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 가중되는 모습 보였는데요. 우리 증시 코스피 시장 외국인의 수급이 8거래일 연속 매도 포지션을 이어가면서 주 초반 지수 하락을 견인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하지만 주 중반 인플레이션 정점 통과 기대감에 힘입어 우리 시장 양시장 모두 반등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이 3월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이 당초 우려했던 것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오면서 인플레이션 경계 심리가 소폭 누그러지는 모습 보였습니다. 주 후반에 접어들면서 우리 증시 옵션 만기일을 맞아 외국인의 선물 수급에 영향을 받았고 또 여기에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인상이 시장의 부담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이에 따라 우리 증시 양시장 보합권에서 횡보하는 흐름 보였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 증시에 대해서 박영근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화면에서도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고 좀 전에 우리 서지영 아나운서가 조금 정리를 해드렸던 것처럼 쉽지 않았던 한 주였던 거 분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지난주부터 이어지고 있는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지난 수요일날 소위 말해서 기술적 반등으로 인해서 지수가 모두 1% 넘게 반등하는 포지션들이 형성이 되면서 이제는 소위 말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4월달에 옵션 만기일 전후로 소위 말하는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내심 생각을 했었고 실질적으로 그러한 기대감도 있었던 부분들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부분들도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실질적으로 새로운 이슈가 만들어지면서 소위 말해서 증시의 수급을 형성을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나왔던 이슈들이 계속해서 재부각이 되면서 어떠한 시점에서는 호재성 기사고 만들어지는 거고 어떠한 시점에서는 악재성 기사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상대적인 분위기를 이렇게 형성해주는 과정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뭐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 인플레이션 우려감 어떻게 보면 거의 소위 말하는 정점에 이르렀다 이러한 안도감으로 인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뭐 수요일날 목요일날 전체적인 증시가 회복되는 포지션들도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또 금요일날 어떻게 됐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우려감으로 작용을 했고 그 과정에서 소위 말하는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한번 쉬어갔다가 재차 반등해주는 포지션들이 형성이 되면서 또 이러한 여파로 인해서 증시에 대한 희비가 엇갈리는 과정들을 우리는 이번 주에 겪게 되었다라는 거죠. 뭐 결과론적으로는 계속해서 소위 말하는 그리고 좀 전에 이야기를 드렸던 이러한 10년물 국채 금리를 필두로 한 장단기 금리가 일단은 역전이 되면서 계속해서 이 격차가 벌어지다 보니까는 소위 말하는 소비 감소 그로 인한 투심 위축이 우려가 되는 상황인 것도 분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조금 시간을 두고 바라보게 된다라면은 이러한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이제 아직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은 5월 첫째 주에 시작이 되는 미국의 소위 말하는 FOMC 회의 전후로 어느 정도 조금 일단락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금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시점에서 전반적으로 금리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 것들도 분명하고 실질적으로 지난 금요일 날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금리로 인한 인상폭이 형성이 되었다라면은 다소 아쉬울 수는 있겠지만은 이러한 부분들이 현재로서는 소위 말하는 정점론과도 어떻게 보면은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과 함께 조금 지켜보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추가적으로 유가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다시 또 유가가 급등하는 모습들이 형성이 되었지만은 주중에는 다시 유가에 대한 포지션들이 위축되는 과정들도 형성이 되었다라는 거죠. 뭐 그러다 보니까는 일단은 소위 말해가지고 유가가 다시 $100 이상 올라가는 우려감이 형성이 되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지만은 불과 1주 전, 2주 전, 3주 전과 비교하게 되었을 때는 최고 $130 그 이상도 올라가면서 유가가 소위 말해서 $140, $150까지도 올라갈 수도 있다는 우려감과 현재 시점을 바라보게 된다면은 사실상 조금 차이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뭐 물론 여전히 유가가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되면서 소위 말해서 그와 함께 따라와 주고 있는 원자재 가격들의 어느 정도 진정세가 형성이 될 가능성도 있겠지만은 일단은 유가가 예전에 비해서는 소위 말해서 변동성을 크게 형성해 주지는 않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물론 부담감으로 작용이 될 수가 있겠지만은 다시 반대로 얘기를 한다면은 예전처럼은 아니기 때문에 안도감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해요. 물론 지금 현재 계속해서 장기화가 되고 있는 소위 말하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이슈가 전쟁이 이제 조금 끝나게 되는 종전까지 뭐 여전히 우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은 예전만큼의 그런 이슈가 부각이 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여유롭게 지켜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조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뭐 이러한 악재성 이슈가 있다라면 이제 소위 말해서 호재성 이슈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최근에 그래도 그나마 지수가 추가적인 지지가 형성이 되면서 반등폭이 연출되는 과정에서 중국에 뭐가 있었고 소위 말하는 부양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유럽이라든지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긴축을 하겠다라고 밝히게 되면서 소위 말하는 투심 위축이 형성이 되었다라면은 반대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통해서 부양을 통해 가지고 오히려 소비자 물가지수를 조금 더 끌어올리겠다 이러한 부분들을 피력을 하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지수 방어의 형태가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부분들도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난 금요일날 발표가 되었던 것처럼 추가적으로 이제는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의 거리 두기도 어떻게 보면 이제 2년 만에 끝나게 됐다라고 이러한 소위 말하는 뭐 종전이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종식이 되었다라고 이제는 조금 자리매김을 하게 되는 이러한 과정들도 조금 긍정적인 시그널로 비춰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직까진 여전히 소위 말하는 코로나 확진자 수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뭐 최근에도 소위 말해서 이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이 되었는데 일단은 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최근에 오미크론과 관련된 그리고 비슷한 증상을 만들어낸다라면은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코로나도 어떻게 보면 이제 1종 전염병에서 2종 전염병으로 탈바꿈이 된 것처럼 조금 더 시장에 안도감을 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여전히 우려감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뭡니까? 지금 세 번째로 적혀 있는 바로 외인들의 수급이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인들이 지난주 내내 소위 말해가지고 매도세를 보였고 이번 주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 흐름을 이어가게 되면서 8거래일 연속으로 지금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는 우려감이 형성되고 있죠. 즉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외인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될 만한 특별한 이슈와 기대감이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 시가 최상위 종목군들,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반도체 업종들이 조금 위축이 되면서 결국에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아쉽게 신저점을 기록을 하기도 했지만은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살아나 주면서 외인들의 수급이 뒷받침이 된다라면은 다시 한번 지수의 회복세가 연출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뭡니까? 결국에는 이제 실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 그리고 이제 미국의 TSMC라는 기업의 실적 발표가 되었고, 그로 인해서 실질적인 상대적인 소위 말해서 그 국가를 조금 기대할 만한 그러한 소위 말하는 시가 최상위 종목군들의 실적이 본격적으로 발표가 되고, 그로 인한 기대감이 형성이 된다면 우리나라도 막 그대로 이제 본격적인 실적이 발표가 되는 이번 주부터 어떻게 보면은 어닝 서프라이즈 종목으로 인한 투심 기대감으로 지수가 반등폭을 보여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뭐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호재성 이슈, 악재성 이슈 다 같이 잔존을 하겠지만은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가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하락하는 과정들을 잘 경험을 했고 잘 버텨내 주셨기 때문에 반등해주는 서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하시면서 다음 주를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쟁 이슈 앞으로 찬찬히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또 중국의 부양 기대감이 피력되면서 지수 방어의 형태가 만들어질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또 유가 급등의 우려가 있지만 진정세 보일 것이라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또 2년 만에 드디어 마스크를 벗는 시기가 도래했는데요.
이제 우리 증시도 이런 여파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이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장세 살펴봤다면요. 오늘 기분 좋은 이야기 할 차례입니다. 한 주 동안 빨간불 켜냈던 수익률, 수익 상승불 어떻게 켜냈는지 살펴볼 시간인데요. 많은 종목들이 있었지만요. 그 중에서도 상위 종목 먼저 골라오셨다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살펴보시죠. 박영근 대표님의 노란톡 교육 종목 누적 상승률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부동의 1위 종목입니다. 큐라클인데요. 100% 넘는 오름세 보였습니다. 정확히 107.48%의 상승불 켜냈는데요. 다음은 오토엔입니다. 오토엔 중고차 관련주죠. 오토엔 100% 넘는 상승률 역시 보였습니다. 이 세 자릿수 상승률이 저희 박영근 대표님의 그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는 참 빈번하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오토엔 104.12%의 상승불 켜냈습니다. 이스타코 살펴보겠습니다. 이스타코 80% 넘는 오름세 속에 정확히 84.54%의 상승률 기록했습니다. MP 살펴보겠습니다. MP 저희 주얼투 스페셜 2부에서 여러 번 언급해 드렸는데요. 여전히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입니다. MP 62.57%의 상승률 기록했습니다. 아셈스도 저희 프로그램에서 여러 번 언급해 드렸었죠. 여전히 52.31%의 상승불 키워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버킷 스튜디오입니다. 버킷 스튜디오 50% 넘는 오름세 속에서요. 정확히 50.98%의 상승률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NHN 벅스 살펴보시겠습니다. NHN 벅스 50% 넘는 오름세 속에 50.28%의 상승불 켜냈습니다. 데브시스터즈도 저희가 참 여러 번 언급해드렸죠. 데브시스터즈 44.61%의 오름세 보였습니다. DY 살펴보겠습니다. 2주 전쯤에 제가 한번 히든 종목에서 이야기 드렸던 것 같은데요. DY 41.5%의 강세 보였습니다. 세종메디컬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주로 묶였던 세종메디컬 34.47%의 강세 보였고요. 비덴트 30% 넘는 오름세 속에 정확히 34.37%의 강세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GSE까지 살펴보겠습니다. GSE 30% 넘는 오름세 속에서요. 31.5%의 상승불 기어냈습니다. 이 종목들 외에도요. 이번 주에 좋은 소식, 좋은 흐름 보여줬던 종목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이번 주에 대표님께서 알려주셨던 히든 종목들 벌써 좋은 소식들 들려왔는데요. 살펴보시면 신풍제약 그리고 자연과 환경, 이 건설 관련주로 묶이는 자연과 환경이죠. 그리고 로봇 관련주 로보 그리고 건설 관련주로 묶이는 삼보토건 이렇게 4종목이 있는데요. 이 종목들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까지 박영근 대표님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좀 전에도 이야기를 드렸던 것처럼 시장이 조금 쉽지 않았던 과정에서도 저희가 좀 꾸준히 이야기를 드렸고 교육을 시켜드렸고 그리고 이제 방송을 통해서 언급을 드렸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이번 주에는 실질적으로 4개 정도의 종목이 소위 말해서 어느 정도 조금 상승률을 크게 보여줬었던 과정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로보라든지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신풍제약 그리고 삼보토건 그리고 자연과 환경 이 종목군들이 올라가게 됐는데 물론 무궁무진하게 아직 우리 종목군들이 많이 남아 있고요. 현재 시점에서는 다시 또 매집을 할 수 있는 포지션들이 형성이 되는지도 같이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할 테니까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좀 잘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로보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매집한 이후에 하루 만에 조금 단기적으로 변동성을 보여주면서 급등하는 포지션들이 연출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아쉽게 윗꼬리를 달아주면서 큰 상승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지만은 제가 봤었을 때는 소위 말해가지고 우리가 늘상 그랬던 것처럼 여전히 소위 바닥권을 아직까지는 이탈하지 않고 버텨내주고 있는 과정들이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가적인 매수의 포지션으로 바라보시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우리가 단기적으로 이만큼의 상승을 보였다라고 해서 수익이 낮다. 8%대의 상승률을 보여주긴 했지만은 여기에서 우리가 만족할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이 구간 돌파를 하면서 못해도 최소한 다시 한번 11,000원대, 12,000원대 그리고 13,000원대까지 돌파해주는 포지션들 형성될 때까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할 테니까
일단은 뭐 매집하셔서 수익 내신 분들은 수익 축하드리지만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고 계속해서 조금 더 지켜볼 수 있다라는 멘트 계속해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두 번째 종목은 역시나 신풍제약입니다. 뭐 신풍제약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우리가 항상 공략했던 것처럼 바닥에 눌리고 반등, 그리고 눌렸던 시점에서 다시 공략을 했었던 종목 중에 하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지난 수요일날 단기적으로 무려 20%라는 급등세를 보여주게 되면서 상승 수익을 만들어 드렸던 종목입니다. 물론 우리가 여전히 아쉽게 지난 목요일, 금요일 날 하락하는 포지션들이 형성이 되었지만은 또 다시 소위 말해서 우리가 밑에 구간, 즉 바닥 구간에 이탈하는 포지션이 연출되지 않는다라면은 역시나 다시 한번 공략을 해볼 수 있는 과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은 뭐 지난주 저희랑 함께 매집을 하셔서 수익을 보신 분들 수익은 축하드리고 다시 또 매수 포지션으로 공략할 수 있는 과정이 연출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뭐냐, 이제 금요일 날 단기적으로 변동성을 보여줬었던 바로 건설 섹터주의 종목군들입니다. 뭐 일단은 삼보통운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난 금요일 날 장중 8%가 넘는 상승률을 형성해 주었었죠. 물론 우리가 이렇게 상승을 보였다라고 해서 큰 수익으로 초래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저희가 매번 이야기를 드렸던 것처럼 눌렸을 때마다 매집, 그리고 반등했을 때 수익을 챙기고 다시 또 눌렸을 때 매집, 그리고 반등할 때마다 항상 수익을 챙기는 이러한 과정들이 반복이 된다라면은 사실상 최근에 뭐 소위 말해가지고 3,500원 가까운 상승에서 현재 2,200원대까지 흘러내리는 과정들이 연출이 되었지만은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역시나 다시 한번 매수 포지션들이 형성이 되면서 우리가 수익은 난 것은 물론 중요하지만 수익의 극대화를 다시 한번 맛볼 수 있는 과정까지도 계속해서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역시나 좀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삼보토건과 함께 같이 드렸던 종목군들 중에 하나가 바로 자연과 환경입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뭐 오늘 종가 기준으로는 뭐 4%대에 마무리가 됐지만은 상대적으로 8%가 넘는 상승률을 보여줬었던 종목군들이고, 사실상 지난 금요일 날 좀 전에도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관련된 종목군들, 업종들, 섹터들에 대한 단기적인 급등세가 형성이 되었던 것처럼 얼마든지 충분히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종목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 과정, 그 중심에 있는 흐름들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면은 결국에는 고점권 대비 눌렸던 포지션들, 그리고 지지력을 보여주는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매집의 관점으로 공략을 하시게 된다면은 짧은 시점에서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가 있고, 여기에서 결국에는 추세가 전환이 되면서 종목에 대한 반등폭이 연출이 된다면은 역시나 지금 현재 형성되고 있는 1,700원, 1,800원대에서 2,000원대를 넘어서서 2,400원, 500원까지도 우리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구간대가 연출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어차피 현재 시점에서는 아쉬운 부분들도 분명히 있기는 해요. 그게 뭐예요? 지수의 눌림입니다. 지난주, 이번주 계속해서 지수가 2주 연속으로 하락을 하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그러한 과정에서 동반 하락을 했었던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위 말해서 눌렸던 종목군들 중에서도 어떠한 종목군들을 어떻게 공략을 하느냐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단기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군들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자 한다는 거죠. 결국에 중요한 것은 물론 단기적으로 급등을 하고 있는 종목군들을 우리가 공략을 해서 수익을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소위 말해서 남들이 안 보는 종목군들, 남들이 안 보는 매수 시점을 우리가 공략을 해서 고스란히 그 상승의 수익을 안겨낼 수 있는 종목군들을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해보셨으면 어떨까, 이러한 이야기를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이제 잠시 뒤에 오늘도 저희가 다음 주 쉬는 종목, 공략할 종목군들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역시나 방송 끝나는 시점까지 잘 집중해서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역시나 이 종목으로 우리가 또 다음 주에도 좋은 종목군들로 좋은 결과물을 얻어 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영근 대표님. 빨간 수익 꽃송이 피워낸 종목들 브리핑해 주셨습니다. 여러 종목이 있지만요. 지금 살펴본 종목들은 특히 이번 주에 좋은 흐름을 보였던 종목들 상위 종목입니다. 이 종목들에 대한 앞으로의 추세 궁금하시다면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참여하셔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주가가 흘러내리면 우리는 매집 포지션을 잡기 마련인데요. 사실 주가가 흘러내리다 보면 이 종목이 다시 반등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이런 고민까지 저희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참여하셔서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박영근 대표님의 노란톡 오픈 채팅방은 두 가지 방법으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스마트폰 일반 카메라로 TV 화면에 QR코드를 찍어주시고 참여 코드 2022 눌러주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이 문자 번호 샵 3772번으로 박영근 세 글자 보내주시면요. 참여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는 이 박영근 대표님이 매일 실시간 시황 브리핑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종목별 대응 전략 궁금하시다면요. 언제든지 질문 주시면 박영근 대표님이 친절하게 답변해드리고 있는데요. 덧붙여 추가 무료 온라인 교육 링크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 시간에만 노란톡 오픈 채팅방 오픈하고 있는데요. 지금 참여하셔서 내 계좌의 고민 그리고 투자 대응 전략도 함께 이야기해 보시죠. 여러분, 제가 지난 3개월 동안 저를 여러분의 계좌 문지기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도대체 저 여자애가 왜 계좌 문지기지? 라고 궁금해 하셨던 분들 굉장히 많으셨을 겁니다. 바로 여러분의 계좌 포트폴리오에 담을 종목을 제가 문지기가 되어서 먼저 살펴보겠다. 이런 당찬포부를 담은 저만의 별칭이었는데요. 지금 코너, 바로 이 문지기의 진가를 보여드릴 수 있는 시간입니다. 제가 시청자 여러분의 입장을 한 번씩 더 살펴보면서요. 어떤 종목이 좋을지 두 종목을 꼽아오는데요. 이 주린이 저 서지영의 시선을 한번 살펴보시고 이후에 전문가인 박영근 대표님이 과연 이 종목이 괜찮은 종목인지 알려주시면서 이렇게 OX로 매수 유효 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제가 야심차게 첫 종목 준비해 왔는데요.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 KG스틸입니다. 최근 쌍용차 인수전에 대한 이슈가 뜨겁습니다. 기존 우선 협상 대상자인 에디슨 모터스의 우선 매수권 계약 해지 이후에 이 쌍용차 인수전 2라운드에 들어갔는데요. 현재 쌍용차 인수전은 쌍방울 그룹, KG 그룹, 파빌리온 PE 등 치열한 3파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KG그룹은 자금력 면에서 가장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KG그룹 내 지주회사 격인 KG케미칼이 3,600여 원의 현금과 또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요. KG ETS 폐기물 사업부 매각 자금 5천억 원 가량이 하반기에 들어올 예정이라는 소식도 함께 전해졌습니다. 또 업계는 이 KG스틸이 동부제철 시절부터 자동차 강판을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KG그룹이 쌍용차 인수전에 참여할 것을 두고 KG스틸과의 시너지를 낼 수 있겠다는 판단이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KG스틸 주가 살펴보시면요. 쌍용 자동차 인수, 사전 인수 의향서 제출 소식이 나오면서요. 주가가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인수 의향서 제출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13일, KG스틸은 전 거래일과 동일한 17,7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 초반에는 19,950원까지 오르면서 10%대의 급등세를 나타냈지만요. 차익 실현 매물 등이 나오면서 장중 하락 전환하는 등 극심한 변동성 보이고 있는데요. 이날 KG케미컬, KG ETS 이런 KG그룹 계열사도 함께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앞으로 이 쌍용차 인수전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있는 만큼 KG그룹, 특히 이 KG스틸의 앞으로의 추세 굉장히 궁금한데요. 여전히 매수 시점으로 볼 수 있는지 박영근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뭐 했습니까? 교육을 진행을 했었던 시간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교육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제가 지난 1월 달부터 4월 중순까지 해가지고 대부분 교육을 해드릴 부분들은 다 교육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뭐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실전에 나가자고 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난주나 지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실전에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 그러한 노하우들을 이야기를 했다라면은 이제는 앞으로 뭐를 할 거냐? 자, 좀 전에도 우리가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이제 저랑 같이 석 달 동안 저의 교육을
받았던 우리 서지영 아나운서가 앞으로는 이렇게 소위 말하는 주린이의 시선으로 내가 이 종목을 사도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것을 물어볼 겁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전반적으로 오늘 두 종목을 아마 준비를 했던 걸로 알고 있고, 그 중에서 첫 번째 종목인 바로 이 KG 스틸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금 요약을 해서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 다음 종목이라든지 그리고 다음 주에도 마찬가지로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교육을 해 드렸지만은 그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서지영 아나운서가 교육을 받은 입장에서 나는 이 종목이 좋은데 이거를 내가 사야 될지 아니면 사지 말아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토론해 보는 시간을 가질 거니까는요, 조금 더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면서 과연 우리 서지영 아나운서가 이 종목에 대해서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 우리 서지영 아나운서가 좀 준비한 게 상당히 많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좀 잘했다고 생각해요? 못했다고 생각해요? 개인이 봤을 때는 어떤 것 같아요? 오늘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했고 좀 열정이 과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하지만 굉장히 열심히 준비했던 만큼 꼼꼼하게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어차피 실질적으로 소위 말하는 이런 주린이의 입장으로 바라보게 될 때 지금 이렇게 공부를 했다라는 것 자체는 정말로 잘했다라고 저는 박수를 쳐주고 싶어요. 하지만 결국에 중요한 것은 과연 소위 말해가지고 100명의 주린이가 있다면은 거기까지 준비를 하는 주린이가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소위 말해가지고 객관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요즘에 시장이 잘 나가고 있는 종목이니까 바라봤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라면 더 좋지 않을까. 왜냐면은 그런 부분들을 뭐 우리 서정 아나운서가 미리 다 준비를 하고 미리 다 얘기를 해버리면은 실질적으로 제가 여기서 할 말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좀 전에도 얘기를 드렸던 이 KG 스틸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객관적으로 소위 말하는 어떠한 기업입니까? KG 그룹에 관련된 이야기를 우리가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물론 저희가 기존에 배웠던 소위 말하는 주린이 학교의 내용은 잠시 뒤에 이야기를 드리겠지만은 일단은 객관적으로 이 KG 그룹이 최근에 급등세를 형성해 주었던 그 과정부터 바라보게 된다면 결국에는 쌍용차 인수설과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됐기 때문에 그것도 다들 아실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유력한 인수 후보가 되고 있는 것도 분명합니다. 뭐 뉴스를 통해서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KG 그룹과 함께 있는 그룹이 바로 쌍방울이죠. 쌍방울인데 쌍방울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은 빠져나오겠다라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지금 소위 말하는 자금력 여건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이 KG 그룹 쌍방울 그룹이 조금 더 뒤처지고 있는 것들도 분명하고, 어떻게 보면은 쌍용차 자체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자산과 부채를 합치게 되면은 적어도 1조 그 이상의 현금이 필요한데 쌍방울 그룹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그 자산의 규모 자체가 현재로서는 작년 매출 기준으로 약 3천억 원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는 상대적으로는 조금 이 KG 그룹에 비해서는 소위 말하는 이 쌍용차 인수에 대한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KG 그룹에 대한 인수설이 계속해서 높아지면서 사실 11,000원대에서 최근에 19,000원대까지 급등하는 포지션들이 연출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많은 투자자분들도 역시나 이 KG 그룹 관련된 종목군들이 동반 상승세를 보여주다 보니까는 어떻게 보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셨던 부분들도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정답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결론을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여전히 이거와 이거 중에 무엇을 들을까 고민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오늘 이 KG 그룹 쪽 그중에서 이 KG 스틸을 가지고 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은 공략을 해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왜 오를 들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부연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 자, 객관적으로 봤었을 때 이미 올라갔어요. 왜 우리가 이 종목을 잡아야 돼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교육을 해드렸던 그 과정에서도 어떠한 말씀을 드렸었냐면은 객관적으로 이 종목군들 올라갔으니까 우리는 매수를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교육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막연하게 이런 종목군들을 지금은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도 분명하다라고 봅니다. 왜냐? 실질적으로 소위 말하는 지수에 주도주 업종과 섹터가 없다 보니까 어떠한 과정들이 나오고 있어요. 결국엔 가는 종목만 가는 흐름들이 연출되고 있죠. 즉 시장이 조금 더 좋다라면은 사실 이러한 종목군들은 물론 상승폭을 키우고는 있지만은 꺾일 가능성이 커요.
하지만은 상대적으로 지금 지수의 상승을 견인할 만한 종목과 섹터,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는 이런 쪽으로 계속해서 수급이 몰리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러한 종목군들도 내 포트에 하나 정도는 담아 두셔도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 매수 시점이겠죠. 이 종목을 내가 제대로 공략을 했는데 어느 시점에서 매수를 해야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추가적으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매번 어떠한 교육을 해드렸냐면은 어차피 내가 이러한 종목군들을 공략을 할 거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잡으면은 물론 가장 좋겠죠. 소위 말해서 급등하기 전에 매집을 한다면은 좋겠지만은 많은 투자자분들은 급등하기 전에 사실 잘 안 봐요. 그리고 이미 이렇게 급등하는 포지션들이 형성이 되었을 때 뭘 합니까? 그때서 쳐다봅니다. 왜? 소위 말하는 달리는 만에 올라탄다라는 생각으로. 자, 근데 이게 나쁘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은 없어요. 잘못됐다라는 부분들도 아닙니다. 다만 중요한 건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는 게 바로 뭐예요? 대응이라는 거죠. 대응.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대응을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대응을 한번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교육을 시켜드림으로써 앞으로 이런 종목군들에 대해서 내가 어느 시점에 매집을 해야 되는지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매번 말씀을 드려요. 어차피 내가 이러한 종목군들을 공략을 할 거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한다? 급등할 때 한다? 아니라고 했죠. 급등을 했다가 눌렸을 때. 어차피 추세가 꺾이지 않는다면은 이러한 종목군들은 1차 상승과 더불어서 2차, 3차 상승까지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내가 이 종목이 좋다라고 생각을 했다면은 내가 여기에서 매집할 수 없었다면은 여기에서 매집하는 습관을 길러보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급등했다가 눌렸을 때 그 포지션에 매집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추세가 훼손되지 않았던 과정을 바라볼 수 있는 전제 조건은 뭐가 있고? 5일선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5일선의 전제 조건을 다른 시점이 형성되는 이 구간대에서는 매수의 관점으로 보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소위 말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 종목도 지금 계속해서 어떠한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급등과 상승, 눌림이 계속 공존하고 있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은 밑에서 따라 올라오고 있는 5일선을 기점으로 매집을 하신다면은 충분히 단기적으로도 좋은 결과물을 얻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중요한 건 비단 지금 보고 계시는 이 KG 스틸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최근에 급등하고 있는 그 종목군들도 이러한 관점으로 바라보신다면은 조금 더 수익에 대한 결과물을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이야기를 드렸던 이 KG 스틸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오를 표현해 드린 이유는 좀 전에 이야기를 드렸던 것처럼 이런 종목군들도 공략을 해보는 거 좋아요. 공부해보는 것도 좋아요. 다만 좀 전에도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올라갔었을 때 공략을 한다라기보다는 올라갔다가 떨어졌었을 때 추세가 살아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소위 말하는 5일선이 따라 올라가기 때문에 이 5일선과 가급적이면은 이격폭이 줄어든 시점에서 매집을 한다라는 생각으로 대응에 임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결론은 O,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5일선이 따라 올라가는 상승 추세, 그리고 이격폭이 좁아지는 점 한 번 더 확인해야 한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요, 코스피 대장주,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지난 12일에 이 삼성전자를 검색했을 때 가장 많이 나왔던 기사 제목입니다. 4거래일 연속 52주 신저가를 기록한 삼성전자. 이 기관과 외국인은 끊임없이 팔아내고요, 개인은 끊임없이 주워내는 수급의 양상 보였는데요. 삼성전자 주가 살펴보시면요, 지난해 말 이후에 꾸준히 하락 곡선을 그려오는 모습입니다. 작년 12월 24일 장중 한때 88,800원을 기록했지만요, 올해 들어서만 13% 넘게 빠지는 모습 보였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런 삼성전자 주가가 이 D램 가격 하락과 수요 위축 등 악재를 과도하게 반영하면서 이미 바닥을 찍었다라고 판단을 하기도 하는데요. 아울러 증권가를 중심으로 D램 가격이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상승 추세로 전환할 것으로 보면서 이 삼성전자가 앞으로 기지개를 켤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 앞으로 추세 어떻게 살펴봐야 할지 박영근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뭐 아시는 것처럼 삼성전자 우리나라 주식을 하는 투자자라면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실 최근에 조금 쉽지 않은 과정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난 금요일 기점으로 다시 한번 삼성전자가 신저가를 기록을 하게 되면서 현재 6만 6천 원대까지 하락을 하다 보니까는 소위 말해서 이거를 지금 내가 소위 말하는 저가에 매집을 해야 되는 기회인지 아니면 여기에서 더 떨어질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어요. 자, 일단은 결과로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현재 시점에서 자, O냐 X냐를 비교하게 되었을 때 저는 X라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왜 X를 표현하게 됐는지 조금 추가적인 부수적인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 자, 일단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삼성전자가 지난 12월 달 고점권을 갱신한 이후에 지금 얼마까지? 6만 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물론 가격으로 따졌을 때는 그렇게 크게 떨어졌다라고 느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상대적으로 소위 말하는 삼성전자가 상징하고 있는 게 바로 우리나라 주가의 전반적인 흐름이다 보니까는 지금 이렇게 떨어졌다라는 게 객관적인 우리나라 증시의 본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물론 아직 뭐 코스피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소위 삼성전자처럼 이렇게 신저가를 기록을 하지는 않았지만은 현재 시점에서 쉽지 않은 과정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다는 것도 분명한 상황입니다. 여기에다가 실질적으로 소위 말하는 이 삼성전자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물론 지난주 이번 주에 발표가 되었던 잠정 실적 그리고 본격적인 실적에도 소위 말하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가 되는 것도 맞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것은 결국에는 이게 더욱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통상적으로 반도체 가격이 하락을 했었던 시점들이 조금 더 회복을 해야 될 것이고 회복이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해서 이러한 반도체 가격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주가에 반영이 되는 데 있어서 6개월 정도가 소요가 된다라고 해요. 자, 그렇다라는 것은 아직까지는 추가적인 하락의 여지가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지수가 어느 정도 좀 회복이 되어야 실질적으로 이 종목도 반등을 만들어주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근데 아직까지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특별하게 지수의 상승을 견인할 만한 모멘텀이 아직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삼성전자라는 종목을 당연히 매수를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다만 지금 기점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아직까지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신 다음에 매매를 하셔도 늦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내가 매집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것을 본다라면 저는 결과론적으로는 X, 즉 아직까지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본 다음에 매집을 해도 늦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굉장히 의외의 말씀 해주셨습니다. 지금 개인 투자자는 굉장히 삼성전자를 많이 담아내고 있는 수급의 양상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 역시 그 많은 개인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X를 드실 때 굉장히 당황했지만 당황하지 않고 이런 추세 흐름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종목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참여하셔서 여러분의 투자 고민 함께 나눠보시면 되는데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박영근 대표님의 노란톡 오픈 채팅방은 두 가지 방법으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스마트폰 일반 카메라로 TV 화면에 QR코드를 찍어주시고 참여 코드 2022 눌러주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문자번호 샵 3772번으로 박영근 세 글자 보내주시면요. 참여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는요. 박영근 대표님이 매일 실시간 시황 브리핑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종목별 대응 전략 궁금하시다면요. 언제든지 방문해 주셔서 박영근 대표님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릴 수 있도록 많은 질문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덧붙여 추가 무료 온라인 교육 링크도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오늘 이 방송 시간에만 노란톡 오픈 채팅방 오픈하고 있습니다. 지금 참여하셔서 내 계좌의 고민 그리고 투자 대응 전략도 함께 나눠보시죠.
여러분, 제가 수익 꽃송이 피워낼 종목 그리고 투자 전략 함께 세워보자고 이야기했었는데요. 바로 지금 시간 어떤 수익 꽃송이를 피워낼 수 있을지 살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 히든 종목, 4종목 이야기해 주신다고 하시는데요. 지금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제가 히든 종목을 4가지를 준비를 했고요.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관계로 조금 빠르게 오늘 4종목을 조금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는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첫 번째 히든 종목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서울 옥션이라는 종목이고요. 뭐 상대적으로 지수에 대한 변동성 그리고 수급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고점권이 4만 원에서 얼마까지 2만 원까지 눌렸었다가 최근에 2만 7천 원대까지 올라갔었던 종목이죠. 즉 고점권 대비 소위 말하는 반토막이 나면서 다시 최근에 고점권을 목표로 바라보게 된다. 100%의 상승의 기대감을 안겨줄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최근에 뭐 그 상승까지 이어지진 않았지만은 상대적으로 상승과 눌림이 공존을 했고 다시 한번 추세의 지지 이후에 재차 반등이 연출된다라면은 우리가 뭐 말하는 100% 안겨드릴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30% 50%의 수익을 안겨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금일 첫 번째 히든 종목으로 바로 이 서울 옥션이라는 종목 가지고 와봤고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뭐냐? 바로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는 종목입니다. 뭐 실질적으로 좀 전에도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상대적으로 삼성전자에 대한 수급이 아직까지는 위축되면서 반도체 섹터들도 우리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상황에서 조금은 매수보다는 관망 장세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은 비슷한 섹터이기도 하겠지만은 상대적으로 이제 조금 추세가 아직까지는 꺾이지 않았고 소위 말하는 이 구간대를 지지력을 보여준다라면은 한 번쯤은 추가 상승이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재차 반등의 여지 즉 소위 말해서 우리가 예전에도 배웠던 쌍바닥의 패턴이 형성이 되는지를 한번 공략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두 번째로 주성 엔지니어링 지금 현재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세 번째는 뭐냐? 바로 YG 플러스입니다. 자, 최근에 바로 뭐가 거리두기가 어느 정도 해제가 됐다라는 이슈와 함께 리오프닝 주들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그로 인해 가지고 상대적으로 지금 리오프닝 관련된 섹터들의 움직임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 중에서 저는 역시나 엔터주들도 마찬가지로 리오프닝 관련된 섹터의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어떤 종목군들을 공략해 볼까 하다가 역시나 YG 플러스라는 종목을 한번 공략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금일 세 번째 히든 종목으로 바로 이 YG 플러스를 가지고 와 봤고요. 역시나 추세에 대한 움직임 나쁘지 않게 흘러가지고 있고 전체적으로 상승과 눌림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대 이탈하지 않는다면 역시나 좀 전에 말씀드렸던 주성 엔지니어링처럼 쌍바닥의 패턴의 흐름 형성이 된다는 거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마지막 종목은 무엇이냐? 바로 YJM 게임즈입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수에 대한 변동성이 형성이 되면서 소위 말해가지고 주도주 업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게 2차전지 그리고 게임주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수가 다음 주 다다음 주에 회복이 된다면은 결국에는 관련된 섹터 종목군들은 한 번쯤은 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중에서 사실상 저희가 최근에 공개를 해드린 적은 없습니다만은 단기적으로 상승과 눌림 그리고 상승과 눌림이 공존하고 있는 시점에서 한번 공략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포지션이 포착이 되어서 금일 마지막 네 번째 히든 종목으로 YJM 게임즈라는 종목군들을 소개시켜 드리니까 오늘 소개시켜드렸던 이 네 종목으로 다음 주에는 좋은 결과를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려보도록 할게요. 오늘 히든 종목 총 4종목 말씀해 주셨습니다. 경매 관련주 서울옥션 이야기해 주셨고요. 그리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를 만드는 곳이죠. 그 주성 엔지니어링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리오프닝 관련주로 묶이는 엔터주 속에 있는 이 YG 플러스 이야기해 주셨고요. 게임주 YJM 게임즈 종목까지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네. 오늘 저희 옷차림이 굉장히 벚꽃과 개나리 같은데 오늘 알려주셨던 종목으로 다음 주에 이런 벚꽃과 개나리 같은 빨간 이 수익꽃송이 피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어차피 벚꽃이 뭐 아시겠지만 지금 많이 졌던 것 같아요. 하지만 다시 이 계좌에 벚꽃이 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니까는 많이들 관심 가지고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벚꽃 개나리 져서 아쉬우셨다면요. 저희 주얼트 스페셜 2부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의 수익꽃송이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주린이 학교의 든든한 교장 선생님 박영근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박영근 대표님이 주셨던 히든 종목 4종목 잘 챙겨가시고요. 시장의 흐름에 대한 대응 전략도 꼼꼼하게 잘 마련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주얼트 스페셜 2부 매주 토요일 7시에 방송됩니다.
박영근 대표님 무료 온라인 강의 궁금하신 분들은요. 매주 월요일 8시에 방송되는데요.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참여하셔서 교육 링크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방송 하단에 보이는 QR코드를 휴대폰 일반 카메라로 찍어주세요. 그러면 URL이 하나 나옵니다. 이 URL 누르고 참여 코드 2022 누르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신데요. 이 방법이 너무 어려워 하시는 분들은요. 문자 샵 3772번으로 박영근 세 글자 전송하시면요.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이 문자 보내주신 분에 한해서요. 박영근 대표님 특별 이벤트 무료 체험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 알찬 교육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